안녕하세요. 닥터리리TV의 닥터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환절기나 가을철에 비염 심해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시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정의를 하면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의 증상을 특징적으로 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코 점막의 염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한 100명 중에 16명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는 유병률 한 16% 정도 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은 20세 미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40대든 50대든 전 연령층에서 언제든지 발병이 시작될 수 있어요. 알레르기 비염의 3대 증상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증상입니다. 감기나 다른 질환과 다르게 대체로 맑은 콧물이 흐르고요. 코가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후비루 때문에 목이 간지럽거나 가래 낀 느낌이 같이 들 수도 있고 기침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콧물이 심해지면 두통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결막염이 동반이 된다면 눈도 가려울 수 있죠. 알레르기 비염은 그 자체 증상보다는 합병증이 조금 우려스러운데요. 코 옆에 두개골 사이에는 깎아져 있는 동굴 같은 구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부비동이라고 하는데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면 부비동염 혹은 충농증이라고 부르죠. 세균 감염에 의해서 합병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코가 누런색으로 진하게 좀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에서는 중이염이 합병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코골이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 공부해야 할 때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이 계속 불편하고 그 증상에 집중을 하다 보면 학습 부진에 이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 잘 관리하고 완치까지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진찰 소견들이 있어요. 눈 밑 색소 침착이 있을 수 있는데 다크서클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눈 밑에 있는 정맥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면서 정맥이 조금 늘어나면서 그쪽으로 우열이 생기면서 피가 고이면서 겉으로 좀 검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가 간지럽기 때문에 코를 계속 움츠르게 되고 코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서 콧잔 등에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진찰 소견을 발견할 수 있죠. 알레르기 비염은 보통은 만성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급성 알레르기 비염도 나타날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많은 항원에 노출이 됐을 때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이죠. 알레르기 비염 증상인데 고양이 털에 노출이 됐다든지 진먼지 진드기가 갑자기 다량으로 내 코에 점막에 들러붙었다든지 아니면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그 항원 자체가 나에게 자극이 됐던지 할 때는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외에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계절적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계절에 따라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계절에 날리는 꽃가루에 대한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에서 5월, 그러니까 봄에 심해지시는 분들은 나무 꽃가루 알레르기인 경우가 많아요. 자작나무, 버드나무, 포퓰러나무, 소나무와 같이 나무에서 꽃가루가 날리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6, 7월에 늦봄에서 초여름에 증상이 심해지시는 경우는 목초, 풀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가지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잔디라든지 큰 조화제비, 호미풀, 이름도 생소하지만 들풀에서 날리는 그런 꽃가루 항원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신 거죠. 그 다음에 가을에 심해지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심해지시는 경우는 잡초에서 날리는 그런 꽃가루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가지신 경우가 많은데 쑥이 대표적이고 돼지풀이라든지 한삼덩굴과 같은 그런 잡초에서 날리는 꽃가루에 알레르기를 가지신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알레르기 항원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중으로 분명히 떠다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내 증상이 심해지시는지 잘 살펴보신 다음에 원인 항원, 내가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원인 항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1년 내내 증상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로 진먼지 진드기
항원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습한 환경에서 심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운 날씨에 심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먼지 진드기가 잘 번식하고 서식하는 환경이 약간 습하고 더운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많이 사냐면 침구류, 침대, 베개, 매트리스, 이불 이런 데에 많이 서식을 하게 되죠. 진먼지 진드기는 우리 몸에서 떨어진 그런 각질, 조각들을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자꾸 닿게 되는 베개라든지 이불에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진먼지 진드기 외에도 키우는 애완동물의 털과 같은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곰팡이나 바퀴벌레와 같은 항원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대체로 1년 내내 그 항원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알레르기 비염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원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항원 회피요법이죠. 진먼지 진드기 항원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집안 환경을 깨끗하게 하셔야 되겠죠? 진먼지 진드기가 서식하는 환경인 습한 환경이라든지 더운 환경을 피해야 됩니다. 실제로 온도를 조절할 수는 없지만 습도는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습도는 가능하면 50% 이내로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고, 침구류도 자주자주 세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삶거나 아니면 고온에서 세탁을 하시거나,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집안에 커튼이나 패브릭 소파 아니면 카페트 같은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집안에서 치우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애완동물의 털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애완동물하고 멀리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회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매트리스 같은 것은 가능하면 비닐 같은 걸로 좀 포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로부터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서 코 점막에 달라붙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 정화기를 많이 쓰시는데, 이온 발생형 공기청정기는 그 먼지가 바닥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진먼지 진드기를 제거하거나 이런 거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도움이 되냐면 헤파 필터, 집진 필터를 가지고 있는 그 물리적으로 항원을 제거하는 그런 형식의 헤파 필터를 가진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헤파 등급이 높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권하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헤파 등급 최고 등급은 14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죠. 병원에 가시게 되면 항히스타민제나 비충혈 제거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류코트리엔 조절제라고 해서 그 알레르기의 염증 반응의 부산물을 조금 조절하는 그런 약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주사로 면역요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면역 자체가 과민 반응, 그러니까 정상적인 면역 반응에서 벗어난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그 과민 반응을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돌리기 위해서 면역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알레르기 항원을 가지고 있는 그 항원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해서 그 감작을 내 몸에서 다른 면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능의학을 공부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바로 영양요법입니다. 영양요법은 내 몸의 균형을 찾아가면서 건강하게 만들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첫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를 2g 이상 고용량으로 투여했을 때는 항히스타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의 보조적인 효과 또는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허브 성분 중에 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피카오프레토라는 그런 성분을 가진 보조제도 있습니다. 유산균이 알레르기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근거는 매우 많은데요. 알레르기 비염 자체도 면역의 과활성화, 때로는 장의 염증으로 인해서 그런 증상이 유발이 되는 경우도 많죠. 장 누수 증후군이라든지 장의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히스타민 분비가 많아진다든지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산균을 평상시에 복용을 해서 장 건강을 건강하게 한다면 이런 알레르기 비염을 완화하는데 혹은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몸의 정상적인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비타민 D, 혈중 농도 30 이상, 정상적으로 30 이상을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
면역력을 올려주는 비타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도 평상시에 꾸준하게 복용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오늘 좀 이해가 되셨나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